예, 안녕하세요. 이만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그 내용은 지금까지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렸던 빅데이터 사례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소개드리려고 애를 썼던 그 선택한 그 빅데이터 사례는 일단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여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뭐 돈을 내야 한다던가 이런 식의 그 사이트를 사용하기에 어떤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은,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사용법이 쉬운, 그러니까 사용법을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그 빅데이터 사례를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려고 애를 썼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중에 일부의 그 전공자들은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그 트랙을 타야 해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뭐 엑셀로 담아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단계를 넘어서 그 데이터를 코드로 다룰 수 있어야 해요. 코드로 다룰 수 있게 되면, 흔히 말하는 코딩, 코드로 다룰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를 풍부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떠나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선 시간에 데이터의 계산 가능성 설명하면서 이게 그 빅데이터가 중요하게 된 것은 빅데이터가 참 많이 모인다. 그 과거에 비해서 참 많이 모인다 이것도 있지만 그 데이터들이 계산 가능한 값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가 계산 가능한 형태를 가지고 전환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전환돼서 저장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흔한 표현으로 데이터를 잘 처리하고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해석한 뒤에 의미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의 그러니까 처리, 분석과 해석을 자동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거기에 그 적용하고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액션이라 하면 우리들한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정도 조건일 경우는 이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 정도 조건일 때 이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런 형태의 액션을 설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뭐 말하는 식물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는 지능형으로 동작해 본 적이 없는 어떤 인공물들을 좀 더 지능형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액션을 설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다루셔야 돼요. 정확히는 그 빅데이터 이 수업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코딩 코드를 이용해서 혹은 뭐 컴퓨터 언어 혹은 프로그램 뭐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새로운 언어인 디지털 언어 혹은 제가 지금 코드라고 사용하고 있는 그 코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뭐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이런 그 기술들을 좀 익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제가 이번 학기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려고 하는 빅데이터는 그런 코드를 다루는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경험하는 거죠. 그 빅데이터를.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다루면서 세상 속에 숨어 있는 원리를 들여다보는 그 경험, 뭐 경험을 계속하는 것 훈련일 테니까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사례들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조금 더 본격적인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그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뭐 요즘 가장 이제 유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컴퓨터 언어들 중에서는 가장 배우기가 처음에 진입 단격이 제일 낮아 보이는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뭐 그런 배경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여러분들의 이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의 전공으로 가져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져가시는 방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논의되고 고안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 궁리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요약을 해보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빅데이터 사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렸고 이 사례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결된 전공 교재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 하셨던 경험은 정해져 있는 교과서, 그 학교에서 정했건 뭐 그 담당 교과 선생님이 정하셨건 간에 그 학교에서 정한 그 교과서라는 이름의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대학에 들어오면 교수님들마다 전공 교재를 교과서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처럼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라고 전공 교과서를 추천하는 형태로 수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차적으로 전공 교재 혹은 교과서가 있다라고 가정한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전공 교과서가 있는 겁니다. 일단 교과서라고 부르겠습니다. 전공 교과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공 교과서에서 다루는 전공 지식의 일부는 이런 형태의 빅데이터와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관련이 있는 전공의 지식 범위가 있을 거라고 제가 전제한 상태로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왼쪽에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들 중에는 행성 단위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라고 제가 소개드렸던 이것에는 지구란 행성에서 발생하는 그 자연과학적인 현상의 데이터가 꾸준히 쌓이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쌓일 거예요. 이게 해마다 바뀌고 있거든요. 데이터의 그 가짓수와 데이터 종류죠, 종류. 그것을 볼 수 있는 뷰가 추가되는 것은 몇 년에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데이터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과학 데이터라 가정하고 그리고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것은 뭐 1800년부터 그 정리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그 우리 인류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 인류가 꾸준히 발생시키는 데이터가 어떤 뭐 그게 뭐 UN 같은 거, UNDP 뭐 그런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정리정돈해서 공개하는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데이터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계속.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거는 이제 제가 그 미래 도시, 스마트 도시를 설계하는 그 구글의 자회사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소개시켜드렸지 않습니까?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현재는 이만큼 발생하고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는 현재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겠죠. 아주 많은 데이터가. 하지만 그 데이터를 측정해서 그러니까 계산 가능한 형태로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징이 된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흐름은 그러니까 아주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겠지만 그중에 일부 데이터를 측정해서 어딘가에 저장하고 그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 도시를 지능형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 진행 중이죠. 전 세계 거의 모든 도시에서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있는 그 도시에서 다 진행 중이고 도시별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한 몇 년 전부터 부르고 있는 단어는 이제 데이터 댐이라는 아이디어로 부르고 있죠. 데이터 댐이라는 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댐입니다. 댐. 예. 저 진양호에 있는 댐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댐은 댐 하나를 막아서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물을 막아서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하는 다양한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하는 거죠. 진양호에서 발전 설비가 진짜 모르겠습니다만 좀 큰 규모의 댐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고 또 그 식수를 보호하기도 하고 농업용수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홍수를 통제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댐이라는 아이디어도 데이터를 일단 모으는 겁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에 계속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활용처를 찾아서 각각 활용에 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데이터 댐이라는 이름으로 뭐 그 프로젝트의 규모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천억 건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서 데이터들이 계속 측정되고
정리정돈되어서 한쪽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많은 데이터 중에 일부는 어떤 전공과 일부는 어떤 전공과 일부는 어떤 전공과 연결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수천만 건의 책을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앵그램 뷰어 저 사례도 저 사례를 특정 전공에 특화된 빅데이터 사례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빅데이터 사례죠. 그리고 저런 형태로 어떤 트렌드를 보는 그 빅데이터는 단지 저렇게 구글 앵그램 뷰어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곳에서 적용되고 있죠. 뭐 구글 트렌드도 그렇고 네이버에서 트렌드 그러니까 현재 어떤 그러니까 키워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시간축에 놓고서 트렌드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계속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아이디어는 이런 빅데이터를 여러분들 전공의 컨텐츠, 전공의 교재, 전공의 교과서와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게 구현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물론 종이책 연결하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거의 아주 어렵겠죠. 종이책마다 그 페이지, 종이책에 해당 전공의 내용을 다루는 페이지에 QR코드를 새긴 뒤에 QR코드를 딱 카메라 어떤 단말기로 QR코드를 딱 찍으면 관련된 데이터가 이곳에 보일 수 있게 하겠죠. 사실 그럴 수 있죠. 예. 태풍과 관련된 거 QR코드 딱 찍으면 이렇게 보이고, 예. 뭐 도시에서 모이는 데이터도 어딘가에 접근 가능한 서버에 잘 세팅된다면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 수업에서 경험하시는 지금이거나 혹은 뭐 내년이거나 후년이거나 언젠가 종이라는 매체를 계속 사용하는 전공 교재에 이런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방법은 QR코드 같은 거겠죠. 요즘 하는 방법 중에 그 좀 당황스러운 그 인용 표시, 그러니까 각주로 하거나 여러분들 보서 쓰실 때도 그런 인용들을 하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종이에 인용을 각주 표시하고 하셨건 뒤에 밑줄을 하셨건 간에 길게 생성되는 URL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디지털 버전 파일로 전달받는다면 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종이에 인쇄된다면 이걸 어떻게 쫓아갈까요? 그 URL을 이렇게 종이책을 보면서 이렇게 타이핑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이 종이 교재와 이 디지털 컨텐츠 혹은 디지털 데이터 혹은 디지털 뭐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뭘 거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육기관이나 이런 그 컨텐츠나 교육 그 매체 이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다양한 곳에서 그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했던 시도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하지만 그 아이디어로 거의 그러니까 구현의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못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궁리를 해보시자. 빅데이터 플랫폼과 여러분들의 전공 교재를 연결하는 멋진 아이디어를 찾아서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자. 그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뒷부분에 보여드리는 사례를 통해서 궁리를 계속 해보셨으면 싶은 좀 세부적인 항목이었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결된 전공 교재를 궁리하시려면 전공 교재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디지털 북으로 만들어야 되나? 전자책으로 만들어야 되나? 혹은 뭐 어떤 형태로 디지털 전환하는 게 좋을까? 이런 전환 전략과 그리고 그것이 구현해야 되는 핵심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공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앞에 제가 사례를 몇 개 보여드렸으니까 그 사례를 참고하셔서 일부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빅데이터 플랫폼은 앞에 제가 그 강의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가능한 기능,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계산한다라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뭐 구글 앵그램 뷰어에서 사치 연산 정도로만 말씀드렸지만 좀 더 본격적인 계산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세계에 좀 적응됐거나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전공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코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니까 그런 궁리를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공에서는 코드를 다루면서 본인들의 전공 영역의 데이터를 다루는 시도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전공의 교수님들도 이제 그 컴퓨터 언어를 다루시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코드로 데이터를 다루는 기능은 익숙하신 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코드 없이 코드를 통하지 않고 데이터를 다루는 기능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공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이 학생용 단말기의 기능도 저기 띄어쓰기가 안 되군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군요. 사소한 오타는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점에서 중요한 효과를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학생용 단말기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수준의 성인들은 무슨 전용 단말기가 필요할까? 그냥 스마트 패드나 혹은 스마트폰이나 혹은 노트북 정도의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약간 어린 아이들로 내려가는 사범계열 학생이거나 교직 과정을 이수하시는 학생분들인 경우에는 이 궁리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학생용 단말기의 기능. 어떤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 과학 교과서를 열거나 혹은 미술 교과서를 열거나 음악 교과서를 열었는데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을까와 같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경남교육청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단말기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미 줬고 이미 사용을 시작한 학교들 이제 늘어났죠.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이 참여해서 궁리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단말기 노트북을 한 대씩 다 받았습니다. 노트북이 다 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노트북이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그러니까 이후에 그 객관성을 의심받으면 참 골치 아파지는 그런 시험 말고요. 그래서 뭐 다음 단계로 진학하기 위해서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 말고요. 그건 나중에 그게 아니고 조금 그러니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디지털 단말기가 제공된 상태에서 어떤 시험을 보는 게 좋을까요? 종이에서 보던 시험과는 좀 사뭇 달라야 할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제 음악 시험에 대한 아이디어가 한번 모였습니다. 그 음악 시험에 이 아이디어는 언젠가 꼭 구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아주 마음에 들었고 그 아이디어가 처음에 그 회의 테이블에 딱 올라왔을 때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이 학생용 단말기의 기능뿐만 아니라 위에 전공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전공 교재 디지털 전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참고해 보십시오. 디지털 단말기가 아이들한테 있습니다. 자, 이제 음악 선생님이 자 이번에 시험 볼 거야. 그럼 아이들이 우 하겠죠? 자 얘들아 그 컴퓨터 열어라고 해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선생님이 그 본인의
컴퓨터 노트북을 열어서 어떤 버튼을 메뉴 하나를 이렇게 실행시킨 다음에 버튼 하나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그 교실에 있던 아이들 단말기의 화면이 딱 시험 지문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구현됐다고 가정할게요. 단말기에 그 음악 시험 문제가 딱 열렸습니다. 그리고 음악 시험에 1번은 뭐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키보드로 입력하고 펜으로 쓰고 뭐 2번도 뭐 비슷한 거고 이렇게 뭐 1번부터 4번까지 골라라. 뭐 하나 고르고 3번 문제라고 가정할게요. 3번 문제에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음악 시험을 보기 위해서 헤드셋을 꼈다고 가정할게요. 이어폰을 꼈거나 이렇게 단말기에 이렇게 해서 이어폰을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죠. 자, 이어폰 끼고 이번에 볼 거야 시험을. 그래서 이어폰 하나씩 딱 끼는 겁니다. 3번 문제, 예를 들어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에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들립니다. 문제는 이 노래 작곡가는. 재밌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디지털 버전의 이런 형태로 구현되기 이전에 이 노래 작곡가는과 관련된 그와 유사한 질문은 3번 문제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고 할게요. 뭐 베토벤의 뭐 이런 식으로요. 클래식 음악의 제목을 적어주고 이 음악의 작곡가는 그럼 고르는 거지 않습니까? 학생은 외우는 거죠. 베토벤의 노래들, 뭐 모차르트의 노래들, 뭐 하이든의 노래들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다가 적는 거죠. 딱 체크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이게 종이 버전의 책에서 보는 시험이라고 치고 그런데 디지털 버전의 시험은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럼 노래가 들려요. 그 노래 가장 상징적이고 아주 대표적인 어떤 특정 구간 뭐 5분 이러면 말도 안 돼 너무 길 거고요. 뭐 1분, 2분 이런 식의 그 어떤 클립을 틀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그 노래를 듣고 맞추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21세기적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음악인데 예. 외우지 않고 그 노래 제목과 작곡가 이름을 매칭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듣는 거죠. 그리고 맞추는 거죠. 미술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화에 가깝게 디지털라이징이 된 그림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면 한동안 그걸 구현하면 시간 많이 걸리겠습니다. 뭐 가상환경에서 내비게이션하고 그림이 한 10편 정도가 전시되어 있는 가상환경을 내비게이션하게 한 뒤에 이 그림들 여러분들이 본 한 10편 정도 가상환경에서 본 이 그림들의 화가는 이런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인류 문명의 진화를 향해서 나가는 그 증거가 아닐까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는 그 세부 전공, 그 전공별로 어떤 데이터가 좋겠네. 그리고 그림처럼 그걸 꼭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결된다면 전공 교재 그리고 저는 방금 전공 교재와 관련된 시험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어떤 기능이 핵심일까? 그 플랫폼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구현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 대학 생활을 졸업하기 전에 저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흐름에 동참하신다 생각하시고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제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입니다.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라는 교과서를 썼고요. 그 교과서는 6명이 필진이었고요. 그중에 제가 한 명이었고 처음에 기획한 것은 2018년 말이었고 원고가 다 나온 것은 2019년 말이고 편집이 마무리된 것은 2020년 봄이고 그 교과서 이제 검인정 심의를 거쳐서 인정도서로 인증받은 건 2020년 초여름 정도였고 처음에 교과서가 학교에 고등학교로 제공됐던 건 2020년 2학기부터입니다. 그 얘기를 쪽에 요약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정한 그 인정도서이고 광명원 인공지능과 미래사회고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과서 그 1호에 해당합니다. 이 교과서가 나온 이후에 2020년 후반부터 다른 교과서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인공지능과 수학, 인공지능의 기초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이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이제 과목은 고등학교의 기술과정교과군요, 뭐 선택 과목이면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구분했었고, 근데 목표했던 학교는 이렇게 일반계 고등학교를 목표로 했던 건 아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가장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뭐 수택교육 중점학교나 과학고나 영재학교, 과학 중점고,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 희망고, 그리고 전국에 있었던 AI 중심고 뭐 이런 고등학교에 목표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학생들을 목표로 그때 교과서를 썼었습니다. 교과서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학생 활동을 설계를 했는데요. 학생 활동에 이제 제일 처음은 이렇게 됩니다. 그 첫 단원의 후반에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의 제안은 그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학교 문제를 찾아라. 이게 1단원의 후반부에 있는 프로젝트의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워서 풀고 계속 뭔가 외우고 이제 이런 것보다는 그걸 외워야 하는 이유를 일단 본인 스스로 학생 스스로 이렇게 딱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을 배우는 이제 교과서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배워서 뭔가 더 거창하고 정말 인류 차원의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산업 차원의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좀 벙벙하니까 이상한 편입니다만 좀 그래서 학생들 본인의 삶, 본인의 바로 그 삶에 딱 디펜던트한 그런 문제를 학생들한테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고안한 문제가 그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라도 해결해보고 싶은 학교 문제를 찾아라. 그리고 그 학교 문제를 정의하자. 이것으로 1단원이 시작됩니다.